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소프리에서는 서대문구가 주민의 불편은 외면한 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없애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많아진 사연과 도봉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9억 원의 공사비가 불어난 이유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10월 둘째 주 뉴스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서대문구가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근처 거주자 우선 주차장 19면을 없애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구는 이용률이 적어 없앴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곳은 산학협력관 방문객의 불법 주정차만 늘었습니다. 이대 측이 미관상 좋지 않아 없애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는데 구가 주민들의 불편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정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서대문구에 갑자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없어진 거고 어디입니까, 여기가? 네,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없어진 곳은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입니다. 이곳에는 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 있는 건물 앞에 있는 구유지 도로변인데요. 이곳에는 당초 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51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이게 조금씩 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건 이곳에 지난해 4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이 이제 준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인 9월에 갑자기 이 남아있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19면이 이게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럼 애초에 있던 51면 지금 현재는 다 사라진 네,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 불편을 호소했던 주민분들은 당연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일단 구청에서 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앤 이유로는 내세우는 건 일단 이용률이 저조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측에 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 이 문제가 구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직접 이 주차 구역 선이 사라지기 전에 수개월 동안 이곳에 이제 문의를 했다고 해요. 이 주차 공간이 있는지. 근데 그때 당시마다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서대문구가 이 이화여자대학교 민원 때문에 이번에 주차구역선을 이제 삭선을 한 거 아니냐는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화여대는 그동안 산학협력관 이 건물 앞에 주차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이용이 되다 보면 사람들의 통행에 조금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삭선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의 공문을 2013년도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삭선이 바로 되지는 않았고 이후에 이게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삭선이 된 거죠. 결국에 지금 이정은 기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이대 말 한마디에 거주자 주차장이 그냥 사라진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구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곳에 이제 주차장을 이용했던 차량들이 대부분 대형 화물 차량들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개면씩 좀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대 측에서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산학협력관 바로 앞에 이런 대형 화물 차량들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통행에도 불편이 있으니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한 거죠. 관에서 없애려면 그냥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건지 네. 행정적인 절차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더니 현행법상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폐지하거나 다시 이제 신설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즉 지자체에서 알아서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 흐름에 뭐 방해가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도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어떤 다른 절차라든가 아니면 뭐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절차 필요 없이 네. 그냥 행정 절차로 다 이제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대문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유지 도로지만 인근 건물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이 이제 주차 구역선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특히 이제 거주자 주차장은 말이죠. 사실 그렇게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9면의 주차장을 없애는데 약 한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단적인 예지만 그만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주민과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이대에서 한마디 했다고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게 솔직히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한 서대문구청의 속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서대문구에는 아시다시피 이화여대, 그다음에 연세대 등 굉장히 대학들이 많습니다. 현재 9개 대학이 있는데요. 이들 대학과 그래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도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대학들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대학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구청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이제 이전에도 이화여대 기숙사 이제 신축 건립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서대문구가 주민보다는 이런 대학 측에 입장에 서서 이런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없앤 것도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이런 대학 측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좋은 관계로 가는 것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고 거의 뭐 쩔쩔매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네. 주차장이 사라지자마자 이곳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찌된 사연입니까? 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사라진 곳에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학협력관 바로 앞 도로 양쪽에 지금 차량들이 꽉 차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이중으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주정차된 차량들 대부분이 보시면 여기 산학협력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제 관계자들이나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차량들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민 차량은 내쫓고 이런 산학협력관 관계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도록 방치한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는 어떻게 단속이 돼가고 있나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일단 단속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문제가 보도가 된 이후에 일단은 이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불법 주차의 구역이라는 이런 안내문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계도 활동을 벌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주민들의 불만은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부 구역에만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알리는 이런 이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국에 처음부터 그런 인상을 이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뭐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서대문구에서는 이거를 다시 선을 긋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주민의 것인지 아니면 이 산학협력관 관계자들의 차량인지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차구역선을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그대로 만약에 운영을 했더라면 주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이제 뭐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삭선을 하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받지 못하고 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다시 주차선 그러면 또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당연히 들겠죠.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시 주차선 그릴 것 같으면 도대체 왜 처음부터 주차선 없앤 겁니까? 아니 이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주민들이 구청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주민들의 목소리 좀 신중할 수 있는 그런 구청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봉구가 20년 된 구민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예산 1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비가 모자라 완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예산보다 9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구는 설계자의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재호 기자 이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도봉구에서 네. 황당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책정됐던 예산의 60%가 더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예. 이 공사가 어떤 공사였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도봉구민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공사였습니다. 이 도봉구민회관은 지은 지 한 20년이 넘은 그런 건물이고, 애초에 좀 지어질 때 좀 부실하게 지어진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 재건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근데 이제 예산이 아무래도 재건축을 하려다 보면 1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리모델링으로 이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도봉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 그 옛날에 보면 이제 화장실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화장실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예, 붙여놓은 것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외벽이 돼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그냥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 뭐 맞을 수도 있고 예, 예.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안전상의 있겠네요. 문제가 발생을 좀 했죠. 그리고 그 강의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벽에 이제 균열이 좀 심하고 그리고 누수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외벽과 그리고 내부에 이제 균열, 누수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 예산을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100% 12를 지원받아서 한 공사고요. 외벽과 그리고 안에 이제 구조물에 대한 그런 보강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당초에는 그 지난 8월 31일 날 완공이 돼서 재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공사비가 모자란다라는 이유로 한 9억 원 정도를 추경 예산에 이제 반영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9억 원이 15억 원짜리가 9억 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반 이상이 더 예. 모자란 건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추가적인 항목들을 좀 요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저도 그 추가 예산 내역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면서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그 공사 자재를 추가로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그 외벽에다가 옛날엔 타일이었는데 그 이제 벽돌을 외벽에다가 이제 벽돌을 벽돌식으로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벽돌이 무려 12만 8천 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벽에 보면 이제 알루미늄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메탈 느낌이 나게 그렇게 이제 그 외벽을 씌우는 그런 그 자재가 있는데 그것도 983제곱미터가 부족하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창틀이나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하는 앵글이라는 그 자재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 418m 정도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자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별관을 하나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수준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도대체 자재를 뭐를 구매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를 다 새로 구매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설계 변경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일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31일 날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돼서 총 9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걸로 추가로 더 필요한 걸로 아니 뭐 자재도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없어서 공기가 연기되다 보니까 인력비가 또 올라가고 약순환이 계속되는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전에 지금 벽돌이라고 그랬죠? 12만 8천 장. 이 건물을 짓다 보면요. 벽돌 정도는 그래요. 한 200에서 300장? 뭐 많게 한 500장? 남거나 아니면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거 13만 장은요. 이건 건물 하나 새로 짓는 수준 아니에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구청에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일단 도봉구청에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건 이제 도봉구청의 주장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이제 그 도봉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가 나왔을 것이고, 공모를 통해서. 근데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원래 한 25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설계도대로 하려면. 근데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자재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공사비가 15억 원만 있으니까 15억 원어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산출을 해놨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설계도가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설계도를 이제 그거에 맞게 바꿔놔야 되는데 도면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설계한 업체가.
그럼 처음에 초기 설계된 도면으로 그냥 예,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25억 원짜리 도면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돈은 15억 원밖에 없으니 당연히 자재도 부족해지고 뭐 설계상에 오류도 생기고 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오류도 생기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구청이 이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재호 기자의 말을 정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네. 그래요.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산은 무시하고 자기네들 도면상으로 그냥 설계한 거, 건물을 지은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요. 이제 건축사들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억 원짜리로 그 공개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면을 당연히 15억 원에 맞춰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설계를 거죠. 해야 아니, 되는 예산을 거죠. 맞추는 거지. 예. 예산을 설계에 맞추진 않지 그거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것부터가 나와 있는 잘못됐다는 예산인데. 게 이제 지역사회의 지적이거든요. 그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가만 보면요. 사실상 이 예산을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그냥 뭐 이렇게 예산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설계사무소 배불리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거의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설계사무소 완전히 배불리는 꼴인데 여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도봉구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참 들은 얘기 중에 인상 깊은 그 답변이 이번 실수는 이번에 이 실수는 그냥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못한 정도의 실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 관계자가 저에게. 아니 혈세 9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구청 관계자에게. 그래서 저도 아니 똑같이 이제 9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 저장 버튼 하나 안 누른 그 실수랑 같이 얘기를 하느냐고 했는데 이거를 그 정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제재가 없어요? 예, 지금 뭐 자체 감사조차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봉구는 딱 그거예요. 아니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렇다고 돈 안 주면은 리모델링 공사 완공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9억 원 편성해서 공사 끝내야 된다. 지금 그거가 지금 분위기입니다. 주민을 볼모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도봉구청장이 뭐 나름대로 뭐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도봉구민회관은 도봉구청 행정지원과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행정지원과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라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도봉구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뭐 건축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그 업무를 도와줄 수 있게도 이제 해봤는데 혼자 그걸 다 처리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 10억 원 이상 되는 건축공사의 경우 구가 이제 발주하는 그런 공사는 무조건 그 해당 부서와 관계없이 구청 건축과가 담당을 해라. 왜냐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지금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구의회에서도 움직임 좀 있죠. 지금 구의회는 이제 저희 일반인들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간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설계 도면을 어떻게 이제 그 예산에 안 맞출 수가 있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좀 진상을 규명해 보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주민들 혈세 9억 원 더 들어간 거고 이 전체 24억 원 다 주민들 혈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보잘것없는 실수였다고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공무원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지 본인의 집에서 9억 원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일면 톱으로 동화동 주차장으로 불거진 중구의회 내 정당 갈등을 다뤘습니다. 추석 전에 이루어진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변창현 의원의 신상 발언 이후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변호인의 발언 내용 골자는 동화동 주차장 공원화 사업이 인근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연계된 기념화 사업이며 이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구청이
관변단체를 동원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소속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서 일부 위원들이 주민소환을 하겠다는 등 의원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동조하자 새누리당의 고문식, 정의창 의원이 소리 높여 반박했습니다. 결국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그러다가 20분 뒤 회의가 지속됐지만 최창식 구청장이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다시 사과를 요구하자 고성이 또 오갔습니다. 이 급기야 김영선 의원과 최창식 구청장 사이에는 험악한 분위기마저 연출됐는데요. 동화동은 주차장 확대가 시급한 곳이고 공원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놓고 구의회에서는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은 의회에서는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헐뜯고 기싸움하라고 주민들의 혈세를 써가며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일까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일면 톱으로 제기동에 위치한 성일중학교에 들어서는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지역 갈등을 다뤘습니다. 성일중학교에는 지난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체험학교 건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커리어월드 사업의 일환인데 교육부와 교육노동부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고용정책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가 힘든 발달장애인들을 교육 시스템 양지로 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겁니다. 성일중학교는 전체 학급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는 시작하자마자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발달장애인이 다니게 되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휴무일에도 혹시 공사가 재개될까봐 몇몇 주민들은 아예 공사장에 나와 감시 중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내 주변의 아이라면 반감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역지사지의 마음, 우리의 배려를 결국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보고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주민을 위한 구정이라는 대의는 무시한 채 정치색 가득한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구의회나 주민의 불편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또 자기와는 다르다며 색안경을 끼고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치는 학부모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